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월 달이면 결심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2월이면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쟤들이 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할까요? 쟤들이 왜 법 왜곡죄를 만들려 할까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뭐하러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뭐하러 법 왜곡죄를 만들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무리를 하겠습니까? 쟤들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를 미리미리 흠집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2심 가서라도 내란 전담재판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꼭 집어가지고 특판, 그러니까 하청을 줘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판사한테 재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 왜곡죄라는 건 뭡니까? 만약에 윤석열한테 무죄 주면 너 법 왜곡죄로 처벌할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관 증언이라는 것도 뭡니까? 왜 대법관 증언하려는 거예요?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오면 혹시 3심에 가서 대법관 많이 늘려가지고 이재명 편 많이 늘려가지고 유죄로 뒤집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쟤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 먼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검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쟤들이 먼저 알고 있다. 그것이 무죄가 나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법리적으로 보면 폭동이 없었어요. 원래가 내란죄는요, 폭동이 있어야 돼요. 폭동. 옛날에 조선에 이괄의 난, 이시의 난, 그런 거 폭동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폭동이 없었잖아요. 국회에 들어간 건 폭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많지만 설사 국회를 들어간 걸 갖다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폭동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판례가 분명히 내란의 폭동을 갖다가 어느 정도에 이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형법에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 태양이 가장 중요한 게 폭동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형법에도 이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형법을 잠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 제87조입니다. 형법 제87조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딱 돼 있어. 행위 태양이 폭동이에요. 대법원 판례 96도 3376은 폭동을 뭐라고 얘기했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그러니까 단순한 집회나 시위, 공권력 행사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형법에 의할 때 6시간 만에 계엄 해제한 거, 이거는 폭동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자, 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놈들도 알고 있다. 무죄인 이유를. 두 번째는 폭동이 없었다. 세 번째는 핵심 증인 3인의 진술이 다 무너졌어요. 핵심 증인 누구야? 한덕수. 두 번째, 곽종근. 세 번째, 홍장원. 다 무너졌잖아요. 한덕수는 자기가 위증했다는 걸 이 내란 재판에서 인정했잖아요. 국무회의에 있었잖아요. CCTV 보니까 국무회의에 있었어요. 그리고 포고문도 받아봤어요. 근데 마치 국무회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포고문 받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한덕수 진술 다 무너졌어요. 곽정근 진술 다 무너졌어요. 지가 말이야 다 해놓고 나서는 윤석열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전화 시각을 보니까 전화는 자기는 12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전화를 했어요. 그 부하들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전화한 거는 12시 31분 이후예요. 지가 먼저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다 지시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는 윤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홍장원 메모 다 뒤집혔어요. 1차, 2차, 이 원본 메모, 또 사본 메모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인의 핵심 진술이 다 무너졌어. 그런데 뭐 갖고 유죄를 만듭니까?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만들 거 아니야. 어떻게 증거 없이 유죄를 만듭니까? 뭐 무당이야? 무슨 뭐 주술사야? 안 된다니까. 뭐 김정은이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또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또 무죄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상원 진술이에요. 노상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쟤들이 나를 갖다 해유했다. 강압하고 그리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당근을 주고.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네 가지를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말해달라. 한 가지는 말이죠. 노사관 수첩에 나오는 얘기. 그걸 갖다가 좀 다르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가지는 자기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야? 특검에서 말이야. 유죄의 증거를 강화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걸 노상원의 입을 빌려가지고, 노상원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조작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특검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런 무죄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국헌 문란에 이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목적범이라고 그래. 내란범은 목적범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 국가기관을 갖다가 완전히 마비시키고 국가 질서를 갖다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뭐 정권을 빼앗는다든지 내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을 했다면 왜 내란을 했을까? 대통령이 내란을 하려면 대통령을 직을 뺏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무총리를 뺏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뭘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재명 뭐 그 당대표 뺏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지금 입증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았냐, 파면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죄 아니냐. 웃기는 소리야. 헌재는 말이죠, 그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그 재판도 잘못된 거지만 그거는 내란인지 아닌지를 거기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자, 국회에서 말이죠, 내란죄 이거 집어넣었다가 쏙 빼버렸잖아. 의결할 때까지는 내란을 넣어가지고서 의결을 해놓고 나서는 막상 헌재 가서 심리할 때는 내란을 쏙 빼버린 변칙적이고 사실은 불법적이고 이런 헌재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그거 가지고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쟤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쭉쭉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무죄가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자, 폭동이 없다. 폭동이 없다. 폭동이 없다. 두 번째, 쟤들 그러니까 한덕수라든가 곽종건이라든가 홍장원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깨졌다. 자, 한덕수 위증을 시인했고 곽중근 통화 기록은 불일치하고 홍장원 메모는 엄물이 부재하고 그렇잖아요. 폭동이 없다. 그 다음에 핵심 증인 3인의 진술이 모두 깨졌다.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헌재에서 재판받은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원을 갖다가 오히려 매수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오히려 말이죠,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 이제 무죄가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말이죠, 원칙적으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쟤들도 알고 있어요. 쟤들도 알고 있다고. 쟤들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법왜곡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7가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자, 첫 번째, 무죄 이유 첫 번째, 내란의 핵심 요건인 폭동이 없다. 두 번째, 핵심 증인 3인의 진술이 모두 무너졌다. 세 번째, 국헌 물론 목적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 네 번째, 헌재 탄핵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다섯 번째, 그들도 무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려고 그러고 법왜곡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난리 치는 거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노상원을 갖다 매수하려고 한 거. 이게 바로 무죄의 증거가 아니면 뭐가 무죄의 증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더하면 약 7가지로 무죄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법은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형사재판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즉 의심스럽잖아요. 너무나 의심스럽잖아요.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려고 그러고 법왜곡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노상원 갖다 매수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 다 무너지고 고의와 목적은 입증되지 않고 뭘 갖고 유죄를 만들 겁니까? 아니 아무리 유죄를 만들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이걸 갖다 박대석이라고 칼럼니스트께서 이걸 쭉 잘 정리를 해서 지금 또 글을 쓴 것이 있어서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강신업 변호사가
유죄가 자신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죄추행 원칙이라든지 인두비오 프로레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내란죄는 목적범이고 고의범이에요. 목적이 입증되지 않고 고의성이 입증되질 않아요. 거기다 폭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로서 보나 이거는 유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죄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것들이 유죄를 만들 수 없음을 지들도 알고 이제는 어떻게 이걸 갖다 빠져나갈까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지금 주기현 부장판사를 갖다가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서 제가 말이야 원래 그런 애기 때문에 무죄를 준 거야 이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막 다구리 쳐가지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무죄를 준 거야 이렇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무죄로 나는 순간 그때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그때도 저 내란 몰이 세력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그거는 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대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렇게 말이죠. 내란도 아닌 것을 내란 몰이로 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 독재 정치, 공포 정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많은 곳에 여러분께서 퍼져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신업 TV를 보고 강신업 변호사 얘기를 듣고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쟤들이 내란 전단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지금 법 왜곡죄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대법관을 수를 늘리려고 하고 난리를 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영상 공유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